보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드디어 들어왔구만. 지방 보조금 사업의 왕초보 좌충우돌 홍성군 법인 대표 홍 대표. 보조금도 들어왔고 보조금 고고고. 보조금을 처음 받은 홍 대표는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데 보조금도 들어왔고 오늘은 마음껏 먹어. 대표님 최고. 많이 먹어도 되죠? 카드 결제하고 회의식대로 올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현수막 결제권은 행사복으로 바꿨지? 아이, 그럼요. 광고사 가서 취소하고 두툼한 잠바로 사왔어요. 아유, 김 PD 수고했어. 여기 공연비 1,700만 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서류는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홍 대표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네, 홍 대표입니다. 뭐라고요? 보조금 환수 조치 벌금이라고요? 으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궁금하신가요? 에? 제가 알려드리죠. 홍성군청 매의 눈 엄근진 홍성군 대표 주무관 김주무관. 먹어. 대표님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정산만 잘하면 돼. 아, 걱정하지 마, 이 과장. 대표님 최고. 보조금도 타본 사람이 탄다고. 내년에 또 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셔.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방금 보셨던 사례와 같이 보조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지만 사업 집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회식에 사용한 것은 목적 외 부적정 집행에 해당하며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 행사 때 우리 동호회도 무대 공연하는데 행사복 하나 해주면 안 돼요? 친구들한테 남편이 하는 행사라고 자랑도 했단 말이야. 보조금이 부족한데. 그럼 대형 현수막 취소하고 행사 단체복 구입하지 뭐. 행사복은 어디서 살까? 우리 딸이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점에서 사야지. 행사복 살 때 이왕 팔아주는 거 많이 도와주자고. 필요한 개수보다 10벌 정도 더 사. 자, 카드. 사업 내용의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보조금 목적과 맞지 않은 집행은 보조금 용도 외 부당 사용에 해당되며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부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의 거래는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함 되어보려다가 내가 망했네. 아이고. 아, 이런. 인건비가 300만 원 부족하잖아. 대표님, 다 방법이 있습니다요. 진짜? 어떤 방법인데? 바로 보조금 공연비를 2천만 원으로 계약하고 300만 원의 인건비로 돌리면 되죠. 아유, 김 PD 수고했어. 여기 공연비 1,700만 원. 수고는요 뭘. 감사합니다. 근데 김 PD, 이번 건 계약은 2천만 원이지만 1,700만 원만 줄게. 김 PD 알지? 네. 계약 서류는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드리면 되겠죠? 보조사업 진행 시 예산의 변경을 득하지 않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출 증빙을 위변조하는 행위 시 보조금 환수, 내년도 보조사업 선정 제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지방보조 사업에 대해 저 홍 대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실까요? 지방보조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공모사업과 공모이외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후 결정되면 최종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사업 추진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때는 5가지의 필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서식을 참고하셔서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보조금 청구서를 작성해 주시고 지방보조금 사업 1개당 1개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시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 미리 예치를 하셔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이 카드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며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김주무관이 지방보조사업 수행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 시 중요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 외 사용의 예시를 보면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 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과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의 회계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보조금 전용 통장 및 전용 카드를 개설하여 보조금 집행 시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계좌 입금 및 세금 계산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보조금 집행 시 지출 품위서 및 결의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출 시에 기한문이나 품위서, 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넷째, 보조금 지출 시에는 사후정산 금지 및 사전집행 보전이 불가합니다.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통장과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와 영수증, 체주 등의 모든 사용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을 보전이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섯,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및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 진행 시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와 같은 각종 수당이 발생할 때에는 관련 세법에 의거하여 원천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강사료 지급 내역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지급 금액 내역을 보시면 이렇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섯, 지방보조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입니다.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 자부담금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만약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김주관님, 오케이! 다음은 제가 지방보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정산 방법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정산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산 시기는 사업 시행 시기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기이거나 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간 지속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중에 정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 사업의 정산 서류 제출 방법입니다. 보조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폐기 연도가 끝났을 때 그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보조 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산하여 실적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조금 정산을 보고할 때는 보조금 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 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대장,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꼭 유의하셔야 할 내용으로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 기준 및 지표, 성과 평가의 예산 반영,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성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부터 정산 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여 보조금의 부정수급 근절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보조 사업자에게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 기준 및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정산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지연이 될 경우 100%까지 삭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자 발생금을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 잔액을 미반납했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까지 삭감이 되며 보조금 관련 정산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조사업의 제3자 양도 등 위법을 시행한 경우 및 보조사업 교부 조건의 자부담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 삭감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예산 반영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를 실시하여 매우 우수해서 보통인 70점 이상을 받게 되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흡인 60에서 69점을 받게 되면 지원이 축소되며 매우 미흡인 60점 미만을 받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방보조 사업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첫째,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둘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벌칙입니다.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정보조 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군수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 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아울러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모두에게 해당 벌금형이 모두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홍 대표님, 잘 아시겠죠? 이제는 지방보조사업의 고수가 되셨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지방보조 사업의 고수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전하자 부정적 집행. 보조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셔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자. 용도의 부당 사용. 보조금은 반드시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승인 없는 보조 사업의 변경도 용도의 부당 사용임을 잊지 마세요. 용도에 부당 사용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절대 금지! 허위 서류, 지출 증빙 위변조.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출 증빙을 위변조하는 행위 시 보조금 환수 및 내년도 보조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표님, 저희 내년 보조금 지원 확정이래요. 와! 감사합니다. 역시 나는 고수야. 성공적인 지방보조 사업 수행, 투명한 집행으로 여러분도 가능합니다.